오늘은 기구한 제 팔자 한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아들 덕분에 그나마 웃을 일이 있지. 예전에는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이 나왔으니 우리 아들 자랑을 잠시 좀 할게요. 어릴 때부터 지 아버지 없이 컸어도 구김살 하나 없이 자랐고 제가 공부하라는 소리 한번 한 적 없지만 혼자 알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지 어미 알기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둘도 없는 효자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 남들 다 하는 비싼 과외 한번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 정도가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는데 혼자 야자하고 독서실에서 새벽까지 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줄곧 놓쳐본 적이 없는 아이예요. 1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 2, 3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고 있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 나 같은 엄마 말고 조금만 능력 있는 집에서 태어났었으면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여러 번이었지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코피 터지게 노력한 것을 알기에 우리 아들 앞날에 방해되는 그 어떤 것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곧 제 삶의 이유고 아들의 행복이 제 행복이니까요. 그런 아들이 얼마 전에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제가 미리 알지 않았다면 아마 아들은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사는 내내 고통을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우같이 제 아들을 꿰어내려고 했던 그 못된 여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나네요. 아들은 아직 인생의 경험이 적어서 깜빡 속아 넘어갔을지 몰라도 조상신이 도왔는지 저한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아들의 이야기를 살짝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평생을 가난했고 밑에 딸린 동생이 셋이나 있어서 대학교는커녕 고등학교 졸업까지 공부하는 것도 쉽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땐 없는 집 딸들은 다 그렇게 자랐었죠. 특히나 남동생이 있는 집안의 장녀는 동생들 먹여 살리고 학교 보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뻔했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졸업은 어떻게든 시켜야 한다고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 한참 예쁘게 대학생활하고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저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때 다 그랬지만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을 했고 여자답게 꾸미고 다니거나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건 잘 사는 집에서나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버는 돈의 대부분은 집에 가져다 주고 동생들 먹이고 입히느라 제 인생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막내까지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나니 어느새 20대가 거의 다 지나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6일 동안 매일 그렇게 일을 하며 살다 보니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그저 가족들을 위해 돈 버는 기계로 살았습니다. 제가 따로 모아놓은 돈도 없다 보니 막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한참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죠. 독립해서 사는 게 뭔지도 몰랐고 시집 가기 전까지는 당연하듯이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월급 봉투를 엄마에게 가져다 주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공장에서 일하는 것뿐인데 시집이나 갈 수 있겠나 싶었지만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자 부모님을 통해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선을 몇 번 보고 그중에 괜찮다고 생각되는 남자를 하나 골라서 시집을 갔습니다.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나이만 먹어서 남자 볼 줄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숙맥이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 제 의견보다는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먼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남편을 만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별로 가진 거 없는 집의 장남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옛날 남편의 사진을 봐도 결코 잘생겼다고 말하기는 힘든 외모가 맞아요. 당시 기준으로도 키가 작은 편이었고 제가 싫어하는 들창코도 처음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 항상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안을 위해 돈만 버느라 아무것도 못 해보고 살았다고 하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더니 난생 처음으로 바다도 보여주고 동물원도 데려가고 제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벌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도 저를 참 아껴주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성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지 말고 조금만 오래 살았어도 좋았겠다 싶어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칸방에서 살았지만 새 가족이 열심히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는데 아들 태어난 뒤로 일을 하나 더 늘리면서 무리를 하더라고요. 지금 더 벌어놔야 해. 우리 준영이 나중에 대학 보내려면 열심히 돈 모아놔야지. 아이가 크면 돈 들어갈 때가 많다면서 낮에 12시간 공장 2교대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저녁에 물류창고 야간 경비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하다가는 몸 상한다고 말렸는데 야간 경비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라면서 중간에 쉴 수 있고 쪽잠도 자니까 괜찮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밤낮 없이 일만 하던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고 새벽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잠들었는데 그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몸이 골았으면 나한테 아프다, 힘들다 소리 한번 못 내고 그렇게 떠났을까 싶지만 생각해보면 남편 없이 그 뒤로 혼자 애 키우며 힘들게 살았어도 미안하면 미안했지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는 이제 첫돌이 간신히 지났지. 남편은 먼저 떠났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슬픈 것도 잠시인데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울고 있을 새도 없이 아이를 들쳐업고 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고 그나마 아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한 번씩 인사드리러 가면 농사짓는 시댁에서 쌀이라도 한 번씩 얻어다 먹을 수 있었어요. 친정도 가난하고 시댁도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 뭔가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부터 뒤에 아이를 들쳐업고 시장에서 배달하는 밥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다시 공장을 다닐까 했었는데 아이 봐줄 사람도 없었고 애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택한 일이 시장 밥집 일이었고 이게 제 평생 직장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밥 먹으러 찾아오는 일반 손님들도 많지만 대부분 상인들에게는 쟁반에 음식을 담아 배달을 해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머리에 쟁반을 이고 걸어다니는 일이 정말 힘들었고 배달 가다가 음식을 엎어뜨려서 욕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2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완전히 선수가 되어서 손을 대지 않고도 자유자재로 좁은 시장 골목을 누비고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처음 일할 때는 욕도 많이 먹고 고약한 사장을 만나서 내가 고생을 하는구나 생각도 했었지만 10년 넘게 매일 일을 하면서 얼굴을 보고 살았더니 가족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주인 양반이 나이가 너무 들어서 가게를 더 이상 못하고 은퇴를 결심했을 때 자식들보다도 먼저 저한테 가게 인수받을 생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장사하는 밥집이라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냥 넘겨주면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게 당시 돈으로 5천만 원 현금으로 주고 가게를 인수받아서 그 뒤로는 직원에서 사장이 되었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반찬 만들고 점심시간에는 쟁반을 이고 시장 골목을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덕분에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쯤엔 낡은 다세대 주택에 새 들어 사는 신세를 탈출해서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요즘이야 워낙 집값도 비싸고 젊은 사람들 평생을 일을 해도 내 집을 장만하기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때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면 재산도 모이고 집도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들도 처음으로 자기 방이 생겨서 좋아했고 이 순간을 먼저 떠난 남편과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 가게를 가진 뒤로도 똑같았고 집이 생긴 뒤로도 똑같이 생활 자체가 바뀌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열심히 사는 것을 아들도 알아주는 건지 학교 다닐 때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초등학교 6년 내내 반장도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6학년 학기 초에 갑자기 저한테 엄마, 나 올해는 반장 선거 안 나갈래. 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우리 집 가난하다는 소리를 했고 반장 후보로 나온 다른 친구는 엄마가 햄버거도 간식으로 돌린 적이 있고 반장으로 뽑아주면 집에서 피자 치킨 파티를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었나 봐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조금 무리해서 아이들 햄버거 정도 못 사주겠냐 싶어서 아들에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뭐든 다 해줄 테니 이번에도 꼭 나가서 반장하고 오라고 했더니 진짜로 또 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에게 햄버거도 세트로 사주고 학기 중간에 또 찾아가서 피자도 사주고 길을 살려주었습니다. 나이 먹고 생각해보면 반장이 뭐가 중요하나 싶기도 한데 그때는 또 그게 어디 가서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한다고 그리고 6학년 내내 반장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저에게는 세상 사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공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아서 잘했었는데 특히나 아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더니 그때부터는 철까지 들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 고생 안 시킬 거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단 한 번도 공부하라고 혼내거나 시험 성적 때문에 회초리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도 없고 학교 숙제라도 제대로 봐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른 엄마들보다 못난 엄마지요. 다만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에 등교하기 전 먹고 가라고 밥상 차려놓고 일하러 나갔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들이 독서실 끝나고 돌아오기 전까지 저도 저녁밥 차려놓고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착한 아들이 저 몰래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게 있고 기술이라도 있었으면 학교에도 당당하게 찾아갔을 텐데 말은 별로 안 해도 한참 예민하던 사춘기 그 시절에 엄마가 하는 일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생각하면 한없이 미안한 마음만 들어요. 아들 중학교 시절에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식사 배달을 하러 쟁반을 머리에 이고 가다가 아들과 아들 친구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 뒤돌아서 골목으로 들어갔었죠. 다행히 아들 쪽에서 저를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적어도 제가 일하는 모습을 아들 친구 앞에서 보여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TV 뉴스에서 고액과외 받는 강남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세상 이야기인가 싶지만 그냥 동네에 평범한 학원을 보내다가 아들이 그마저도 필요 없다 해서 인터넷으로 강의만 끊어줬는데도 항상 1등을 하는 아이가 너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들한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었을 때 중학교 때까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항상 집에서 목이며 어깨에 파스를 붙이고 살아서 그런지 엄마가 아프면 다 고쳐줄 거라며 의사가 된다고 하더니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하고 싶은 게 바뀌어서 판검사가 되겠다고 문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알아서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아이가 필요하다는 것만 사다 주고 별다른 신경을 써주지 못했는데 고3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을 하러 불렀을 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지망하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지금처럼만 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줄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선생님 입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서 대답도 못하고 벙쪄 있었어요. 사실 제가 입시에 대해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아들이 원하는 판검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너무 무식하고 멍청한 엄마라서 한 번 더 미안해졌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이 대학 이야기를 하시다가 서울대학교가 국립이라 학비가 아무리 싸다고 하지만 나중에 로스쿨에 들어갈 것까지 생각하면 아무래도 돈이 엄청나게 들 거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이 더 노력하시고 아들 뒷바라지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그때 긴장 바짝 하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아들과 마주 앉아서 진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아들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기가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올 테니까 저보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아들에게 제가 그동안 악착같이 살아오면서 차곡차곡 모아둔 통장을 보여주면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다 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로 제 옷 한 벌 제대로 안 사입고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왔는데 그깟 학비가 얼마가 들던지 대수랴 싶었어요.
모아놓은 돈을 싹 다 털어도 좋고 부족하면 제가 사채빚을 내서라도 아들 공부는 끝까지 시키겠다고 결심했죠. 그때도 지금도 저는 계속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식당을 하다 보니 집에서 따로 식비가 드는 일도 없어서 사실 아들 뒷바라지하고 나서 장가 보내고 저 혼자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제가 모아두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장가 가고 난 뒤에도 절대 손 벌리고 신세지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아들은 원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성적으로 원하던 로스쿨까지 별 무리 없이 진학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저를 며느리로 여기지도 않던 시어머니마저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등록금에 보태라며 큰돈도 주고 가시고 그제서야 처음으로 제게 너가 그동안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 원망도 많이 했던 시어머니지만 뭔가 그동안의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아들은 변호사가 되어 알아주는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서 따로 나가서 사무실 근처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시간 나면 자주 찾아오고 용돈도 듬뿍 주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아들입니다. 제가 배움도 짧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아들 하나만큼은 누구랑 비교해도 못지않게 잘 키웠다고 생각해요.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착하고 듬직하고 멋진 아들입니다. 아들이 직장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고 난 후로 적지 않은 돈을 매달 저보고 쓰라면서 용돈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가게 팔고 집에서 편하게 쉬라고 합니다. 가만히 집에만 있으니 좀도 쑤시고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몸뚱이라 쉬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한 달 내내 가게 문을 닫지 않고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힘에 부쳐서 일주일에 하루는 가게 문을 닫지만 막상 쉬는 날이 되면 할 일이 없어서 오후에 가게 나가서 다음날 장사 준비를 좀 하다가 들어와요. 제가 평생 밥, 반찬, 찌개 뚝배기 올린 쟁반을 머리에 이고 살았더니 목에 디스크 증상도 있어서 아들이 하다못해 배달만큼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안 하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에 점심 장사를 거의 끝내고 배달 나갔던 빈 그릇을 수거해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빈 그릇은 별로 무겁지 않기 때문에 머리 위에 쟁반을 2층으로 쌓아서 이고 있었고 앞을 보고 걷느라 뒤를 신경 쓸 수가 없었죠. 원래 차가 많이 다니는 시장은 아니었지만 가끔 하나씩 지나가면 그 소리를 듣고 옆으로 피해주곤 했거든요. 시장 골목이라는 게 원래 차 하나 다니기 빡빡하게 좁은 곳이고 워낙 사람도 많거니와 양옆으로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보통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쟁반을 이고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쟁반을 수거해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등 뒤에 자동차 클락션이 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옆으로 비키려다가 발이 꼬이면서 넘어졌는데 머리에 이고 있던 쟁반 2개가 떨어지면서 그릇이 길바닥에 나뒹굴었죠. 아프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차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게 전기차라서 바로 뒤에 올 때까지 소리를 못 들었을 거랍니다. 아무튼 제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니 차가 멈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2사람이 내렸는데 한 명은 얼굴이 잘 안 보이게 선글라스를 쓴 젊은 여자였고 조수석에서는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어요. 2사람은 모녀 사이로 보였고 조수석에 탄 나이 많은 여자가 먼저 저한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로에서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다녀야지. 차에 치인 것도 아닌데 왜 혼자 넘어지고 그래요? 뭐 어디 다쳤어요? 갑자기 빵 하는 소리에 놀라서 넘어진 건데 어쩌면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나마도 젊은 여자조차 넘어진 제게 미안하다 괜찮냐는 말보다는 보험 사기 같은 거 아니냐고 자기 엄마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쑥덕대더니 저보고 혼자 넘어진 거니까 자기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라면서 그냥 다시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옆에 가게에서 저를 아는 상인들이 나와서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뺑소니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진짜 차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다행히 제가 넘어지면서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고 플라스틱 반찬 그릇 몇 개 깨진 것이 피해의 전부라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제 아들이 변호사라는 걸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인간들 절대 그냥 놔두지 말고 신고하고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고소하라고 했지만 제가 다친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에 괜찮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것보다 아들한테 제가 배달하다가 이런 봉변을 겪었다고 알리면 당장 식당 그만두라며 펄펄 뛸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예전에 한번 그 일이 있었고 지난달에 아들이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제게 소개를 시켜주겠다며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들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는데 언제쯤 장가가서 나한테 손주를 안겨주려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던 터라 잘됐다 싶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 데리고 집으로 인사드리러 온다고 하는 날에 저는 모처럼 실력 발휘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식당을 오래 해서 그런지 한식은 못하는 요리가 거의 없었어요. 아버지도 없는 집이라 손가락질 받을까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준비해서 잘 먹여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우로 갈비찜도 만들고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선 좋아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비싼 제주도 은갈치도 사다가 한 마리 통째로 구웠습니다. 한상 거하게 차려두고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윽고 저녁 시간이 되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가씨가 참해 보였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들이랑 잘 어울렸어요. 제가 해준 음식들도 아주 맛있게 먹고 음식들이 전부 맛있다고 제 손맛이 남다른 것 같다며 칭찬까지 해줘서 아주 즐거운 저녁 식사 자리가 되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제 아들이 이미 여자친구네 집에는 인사를 드리러 갔었고 제가 허락을 하면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아들을 장가 보내는 날이 오는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남은 소원이라고는 아들이 참하고 예쁜 아가씨 만나서 결혼하고 손자 손녀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이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상견례 좋다고 언제든지 원하는 날짜에 하자고 이야기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참 괜찮았지만 저녁 식사하는 내내 어디에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예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닮았나?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끝까지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밤이 늦어서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길래 아들 주려고 싸둔 반찬들과 열무김치 한 통을 들고 아파트 주차장까지 두 사람 배웅을 하러 나갔어요. 아들은 저랑 술을 한잔하느라고 차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가씨 차를 같이 타고 왔었는데 제가 반찬을 실어주려고 갔더니 그 차가 어디서 많이 본 듯했습니다. 흔하지 않은 하얀색 전기 외제차를 보는 순간 그 아가씨 얼굴과 2년 전에 그 일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어디서 봤는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처음엔 몰라봤었고 참한 옷차림에 단정하게 화장을 했더니 눈앞에서 보고도 전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생각했는데 딱 그제서야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가씨, 예전에 나랑 만난 적 진짜 없어? 그때도 이 차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이랑 같이 사람 칠 뻔해서 넘어졌는데 보험 사기냐 하더니 그냥 갔었잖아.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가씨는 뻔뻔하게 전혀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기억 안 난다 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차 맞는데 이거 전기차 맞지? 그때 내가 머리에 쟁반이고 가다가 뒤에서 갑자기 빵 하는 바람에 놀라서 넘어졌다니까? 그러자 그 아가씨도 그제서야 예전 기억이 났는지 순간 눈이 커지고 얼굴 빨개지면서 바로 티가 나더라고요. 맞다 아니다 대답은 바로 안 했지만 그 모습만 봐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경하게 제 의사 표현을 해야만 했죠. 아들 좋아해서 가져가라고 들고 나왔던 열무김치 뚜껑을 열어서 그대로 차 앞에 통째로 부어버렸습니다. 뻘건 열무김치 국물이 차 앞에 튀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죠. 아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 무슨 짓이냐고 저를 말리길래 아들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옆으로 가라 해놓고 그 여자한테 말했습니다. 아가씨, 차 세차비 수리비 필요하면 나한테 따로 연락해. 대신에 앞으로 우리 아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 줄 수 있지?
더 이상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집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집으로 가자고 제가 끌고 데려왔습니다. 아들이 제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른 사람 다 만나도 너가 좋다면 반대 안 하는데 저 여자는 안 된다고, 저 여자도 문제인데 저 여자 부모도 사람 됨됨이가 글러먹은 인간이라고 했죠. 저런 여자를 만나면 너도 불행해지고 일단 나는 저런 애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던 아들은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며 집을 나갔고 다음날 제게 그 아가씨와 관계를 정리했으니 결혼할 일 없어졌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더군요. 그전까지는 아들 앞에서 얌전하게 조신한 척을 하던 그 여자가 속내를 다 들킨 이후로는 본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어요.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에 제 욕을 많이 해서 아들도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어요. 세차비 보내줄 테니 그 여자 계좌번호 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했다면서 저는 신경 쓸 것 없답니다. 아들이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소개시켜줬는데 뭔가 난장판이 되어버려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네요. 앞으로 여자를 만날 때 좀 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만난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엔 겉모습만 보고 속을 뻔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너가 착하고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라고 돌아가신 아빠가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라 생각하고 다음엔 정말 좋은 아가씨 만날 수 있을 거라 말해줬습니다. 제 인생 60 넘은 지금까지 열심히 살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아무에게나 장가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장가 보내서 손주 보고 싶은 욕심이 있긴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을 뿐이라 생각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